조선공주로 친오빠 태종 이방원에 의해 서인으로 강등된 경신공주. 경신공주는 조선 태조와 신의왕후 사이의 6남 2녀 중 장녀이자 정종과 태종의 동복 여동생인데 세종에게는 고모, 문종과 세조에게는 고모할머니가 됩니다. 태조실록을 보면 1393년 당시 태조의 11명의 적자녀들 중 경신, 경선, 이방성만 어리다고 적혀있고 경신공주는 1396년에 결혼해 1381년 생인 이방번보다 어렸던 것 같습니다. 1387년에 쓰여진 이자충신도비에는 등장한 것으로 보아 1382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남편인 이해의 초상과 함께 현재 유일하게 초상이 남아있는 공주입니다. 남편인 이해는 이거이의 아들인데 초명은 이백경이었지만 정종의 이름인 이경과 피희하여 이저로 개명했고 세자였던 양녕대군의 이름인 이제와 발음이 비슷해 다시 이해로 개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나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경신공주는 이해의 제취인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 8년인 1426년에 사망해 세종이 고모의 죽음에 지극한 슬픔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태조의 적장녀로 기록되어 있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도 장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자춘 신도비 및 정능 신도비명을 통해 경신공주가 경순공주보다 늦게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해는 알 수 없으나 1388년 위화도 회군 당시 고려 조정에서 요동 정벌에 출정한 장수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으려 하자 태종이 가족들을 대피시켰는데 동생 경선공주와 함께 나이가 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89번째 기사 요동공략에 나선 장수의 가족을 볼모로 삼으려 하자 태종이 포천의 가족을 피신시키다. 전하가 왕후와 강비를 모시고 동북면을 향하여 가면서 말을 탈 때든지 말에서 내릴 때든지 전하께서 모두 친히 부축해주고 스스로 허리춤에 불에 익힌 음식을 싸가지고 봉양하였다. 경신공주, 경선공주, 무안군, 소도군이 모두 나이 어렸으나 또한 따랐으므로 전하께서 자기가 안아서 말에 태우고 길이 험하고 물이 깊은 곳에는 전하가 또한 말을 이끌기도 하였다. 1396년 3월 19일 이거이의 장남 이백경과 결혼했는데 이백경은 당시 33세로 아들 이비를 둔 상태라 나이나 아들의 존재로 보면 재혼 상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백경과의 사이에서 아들 이후를 두었습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3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396년명 홍무 29년 맏딸을 군자감승 이백경에게 출가시키다. 임금이 맏딸을 군자감승 이백경에게 출가시켰다. 그러나 1404년 시아버지인 이거이가 모반을 품었다고 해서 남편인 상당부원군 이저와 함께 태종에 의해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1404년명 영락 2년 이거이 이저 이백강 등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외방에 안치하다. 명하여 이거이 이저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또 이거이의 아들 청평군 이백강 등 사인도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외방에 안치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소하였다. 이거이 부자가 주상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가졌으므로 본부와 삼성, 상공신이 대궐에 나아가 죄를 청하였는데 주상이 자비하여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거이 부자가 어는 대신으로 종실에 연인하여 주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으나 두 마음을 가졌으니 죄는 참으로 큽니다. 뭐라건대 삼성의 청한 바에 의거하여 그 죄를 밝게 바르도록 하소서. 이거이의 두 아들이 왕실의 부마가 되면서 세력이 커질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거이의 장남인 이저는 태조의 딸 경신공주에게 넷째 아들인 이백강은 태종의 딸 정순공주에게 각각 장가를 들었습니다. 종친과 공신들이 이거이 부자를 처형할 것을 청하자 태종은 이거이와 이저가 왕자에 난 당시 큰 공을 세웠고 이거이의 또 다른 아들인 이백강이 정순공주의 남편이라 차마 죽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1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404년명 영락 2년 반역죄로 탄핵된 이거이 이저를 고향인 진주로 내려보내다. 임금이 다만 이거이에게 명하여 그 고행에 돌아가도록 하니 대간이 다시 대궐의 뜰에 서서 청하였다. 이거이는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만세의 법은 비록 임금이라 하더라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반드시 나를 불통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공신을 보전하고자 하여 이미 황천후토에게 맹세하였다. 이거의 부자는 일찍이 큰 공이 있었으므로 죄를 가할 수는 없다. 하니 유양이 말하기를 한때의 공으로 만세의 법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이거의 한 사람을 아끼고 자손 만세의 계책을 위하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한나라 고조처럼 사정을 없앤 뒤라야 왕업이 장구할 것을 가히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이는 임금의 업신 여기는 마음이 가슴속에 쌓여서 말 가운데 나타난 것이며 또 그 아들 이저도 또한 광망한 자이니 아울러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보전하고자 하여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 경등이 비록 죄를 가하고자 하더라도 마침내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경등이 억지로 말한다면 내가 마땅히 물을 닫겠다. 또 이전은 처음에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됨이 어리석지 아니하니 이고이가 유배되면 스스로 마땅히 아비를 따라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하였다. 이후 태종에 의해 죄를 용서받고 서울에 올라와 살게 했는데 1426년 3월 22일 경신공주가 죽자 세종은 내관 이용련을 보내 조문하게 한 뒤 쌀과 콩 각 50석과 종이 200권을 부조하고 상 등의 예로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3월 2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1426년 명 선덕 1년 경신공주의 졸기 경신공주가 졸하였다. 내관 이용련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임금은 흰옷에 535 흑각대 차림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거해하였다. 1872년 조선 초기 공주들의 봉작을 공주로 바꾸면서 경신공주로 봉해졌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9년 임신 12월 1일 말금 경신공주 등의 봉작을 고치는 일에 대해 정사를 열어 합의할 것을 청하는 이도나에게 이도나가 아뢰기를 이번 선원 보력을 수정할 때 태조대왕의 네 자손록 가운데 경신공주, 경성공주, 경순공주는 모두 공주로 봉작을 고치고 정종대왕의 네 자손록 가운데 함양군주, 덕천군주, 고성군주, 상원군주, 인천군주, 함안군주는 모두 몽주로 봉작을 고치며 여섯째 딸인 군주도 또한 몽주에 봉하였습니다. 남편인 이에는 드라마 용의 눈물 등에 나왔지만 경신공주는 사극에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2021년 KBS 1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 처음으로 나와 김채린이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친오빠 태종 이방원에 의해 서인으로 강등된 경신공주였습니다.